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TV입니다. 7월 5일 금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은 이제 휴장을 했고요. 독립기념일 휴장 이후에 다시 이제 개장한 이제 7월 5일 금요일 날은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끝났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아주 빅테크 기술주가 아주 강세를 보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제 나스닥하고 S&P 500은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가 지금 7일 연속 상승하면서 시총이 이제 8천억 달러를 이제 넘어섰고요. 금년 연간 상승률을 이제 플러스로 처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이 10위권으로 올라섰고요. 기존에 10위였던 이제 브로드컴은 이날 하락하면서 이 브로드컴하고 이제 테슬라가 시총 순위를 뒤바꿔 놨습니다. 이날은 뭐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 뭐 2위 애플 각각 뭐 급등을 했고요. 뭐 거기다 알파벳, 특히 메타 플랫폼 무려 5.87%나 상승을 했고요. 요 매그니피센트 7 주식만 해도 금년 상승률이 무려 45%.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1.2% 플러스인 걸 감안하면은 뭐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가장 주요했던 거는 요 엔비디아죠, 물론. 근데 엔비디아만 이날 이제 유독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금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제 반도체에서 반도체 시총 3위인 브로드컴도 하락을 했고, 시총 2위인 TSM 요거는 이제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암홀딩스라든지 뭐 AMD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도 암홀딩스는 무려 뭐 7.70%. 이게 이제 지난달에 나스닥 100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뭐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요 다우 지수는 뭐 계속 마이너스권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끝내 이제 장 마감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밀려서 이제 올라간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다우 종목 중에서도 뭐 유나이티드 헬스, JP 모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다른 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 지수도 이제 밀려서 상승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중소형주는 이날도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아주 그 빅테크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소형주는 뭐 계속 약세입니다. 금년 상승률이 플러스 0.05%. 이게 뭐 음전환하기 이제 직전일 정도로 되게 뭐 약하고요. 이날도 보면 이제 개장 초부터 나의 스프레드 나스닥 100 등락률 빼기 S&P 500 등락률, 그 차이가 이제 나의 스프레드인데요. 나의 스프레드가 플러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이제 확대가 되다가 이제 장 마감 무렵에는 이제 소폭 좀 축소를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은 상승 추세장에서는 나스닥이 다우보다 상승률이 크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이제 상승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나의 스프레드가 이제 양전환 하면은 저걸 또 스프레드 거래로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전환 할 때 이제 나스닥 100 선물을 매수하고 S&P 500 선물을 이제 매도하는
그런 이제 스프레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상당한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나스닥 100 선물과 이제 S&P 500 선물, 위에는 그 나의 스프레드 차트고요. 아래는 이제 나스닥 선물과 이제 S&P 선물 등락률 차트가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아침 이게 시작이 뭐 한국 시간으로 이제 7월 5일 아침 8시 뭐 한 50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아침 8시 51분부터 작동이 된 건데요. 3분마다 이거 그리는 겁니다. 이것도 3분마다 이제 그리는데, 이게 한국 시간 이제 오전 그 다음에 15시경까지만 해도 계속 나스닥 선물 등락률이 더 약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양전환에 성공한 때가 15시 15분, 한국 시간으로 이제 7월 5일 15시 15분에 처음 양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양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음전환 하지 않고, 뭐 여기 이제 일시적으로 개장 무렵에 이제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좀 스프레드가 이제 좀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플러스 상태를 이제 지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나스닥 아니 지수 선물 매매에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요게 이제 양전환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방향성으로 이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좀 후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요때 당시 이제 나스닥 선물을 매수하고 양전환에 성공할 때, 그 다음에 S&P 500 선물을 이제 매도하는. 그때가 이제 3시 15분, 한국 시간 이제 15시 15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S&P 500 선물이 5595.75였고요. 나스닥 선물이 이제 2432였는데요. 이게 이제 장 마감할 이제 새벽 5시를 보면은 S&P 500 선물이 23.75가 올랐고, 나스닥 선물이 이제 179.75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포인트당 S&P 선물은 50불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은 이제 20불이기 때문에, 요 등락을 감안한 그 손익 변화를 보면은 S&P 500 선물은 1187.5불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은 이제 3595불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계산하면은 2407.5불. 그러니까 요 3시 15분, 15시 15분에 이제 나스닥 선물을 매수하고 S&P 500 선물을 이제 매도하는 그런 이제 스프레드 거래를 했다고 치면은 그 거래를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종가에 이제 새벽 5시에 만약에 청산을 했다. 그러면은 2407달러에 7.5달러에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단 한 번도 이제 나의 스프레드는 이제 음전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수는 이제 좀 밀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때 3시 15분이면 이제 요때거든요. 여기. 양전환에 딱 성공했을 때 요때인데요. 요 무렵. 그 이후에 여기 요 무렵에 개장, 요때가 이제 최저치였는데요. 개장 무렵이 22시 30분에 S&P 선물이 5592,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이 20447.25. 그래서 그 차이가 한 8.5달러, 아니 8.50포인트, 19.50포인트. 이거는 이제 그 수익으로 환산하면은 S&P 선물은 425달러고 나스닥 100은 이제 390달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수가 떨어져도 여전히
나스닥 선물 매수하고 S&P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하는 거래를 만약에 했다면은 여전히 플러스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활용해서 이제 선물 매매에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속성을 이해를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지수 선물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걸 갖고 코스피 시장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깁니다. 이날 결국 이제 나의 스프레드가 하루 종일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를 했다. 이거 아주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요. 이렇단 얘기는 추세가 아주 강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하락은 있었지만은 끝까지 종가가 거의 고가로, 종가를 거의 고가로 이제 마감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간 차트를 보면은 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폭발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러셀 2000 같은 이런 중소형 지수, 그 다음에 다우 지수, 이런 게 이제 같이 보조를 못 맞춘다는 거죠. 이게 뭐 시장 전체로 봐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요거는 진짜 좋은 장은 이게 동반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장이 진짜 좋은 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까지는 이제 기술주, 빅테크 기술주 위주의 그 나스닥 지수가 이제 상당히 좋았다가 12월 들어서는 러셀 2000도 상당히 강세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 등락률을 상당히 좋게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날 이제 나스닥 뭐 S&P 500 이제 사상 최고치를 치면서 나스닥은 금년 24번째, S&P 500은 34번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나스닥 100도 32번째. 그리고 이제 다우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사상 최고가에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이제 매그니 피센트를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 아주 메타 플랫폼이 뭐 하여튼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뭐 알파벳,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까지 상당히 이제 강세로, 유일하게 이제 엔비디아만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테라픽 10 중에서는 일라이릴리가 아주 독보적으로, 일라이릴리는 사실은 뭐 가치주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성장주죠. 일종의 버크셔 헤더에도 여전히 좋았고,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테라픽 10은. 그래도 이제 장 마감으로 갈수록 밀려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날 S&P 500이 또 사상 최고가를 쳤는데 빅스는 이날도 또 다시 올랐거든요. 이게 이런 이제 다이버전스 상태가 이제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조만간에 뭐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게 다이버전스로 이제 지수가 이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론이 이제 곧 나옵니다. 이날은 이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이날 이제 개장 전에 발표했던 이제 고용지표가 비농업 고용자 수 통계가 예상치보다는 좋았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좋았냐면은 요 정부 고용이 많이 늘었다는 거고, 민간 고용은 오히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용이 상당히 좀 취약해졌다는 얘기고, 덕분에 이제 실업률은 기존에 이제 4%, 예상치도 4%를 예상을 했는데 4.1%로 요게 한 3년 동안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실업률이 이제 악화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9월달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나의 스프레드를 이제 일간 차트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계속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는 이제 뭐 목요일이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PPI, 소비자 물가, 이제 생산자 물가, 이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지표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기업 실적 발표는 없고, 기업 실적 발표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스타트를 이제 테슬라가 스타트를 끊는데요. 테슬라 뭐 ASML, 요게 이제 월요일 날, 수요일이군요.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US 스탁, 미국 주식 이제 188개 종목이 으로 구성된 이제 미국 주식 파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S&P 500, 나스닥 100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해갖고 고가 대비 하락률이 이제 0%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뭐 이날 아주 뭐 다우는 0.17%밖에 안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가 아주 독보적으로 올랐고, S&P 500. S&P 500에는 이제 기술주 종목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는 그 S&P 500 지수도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다우 지수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 시가총액식이 아니라 주가 평균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비싼 주식이 움직이면은 지수의 영향력이 이제 크다. 다우 종목 중에서 이제 제일 비싼 종목이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요게 이제 488불인가? 488불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종목이 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다우 종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467불. 그 다음에가 이제 GS 골드만삭스가 이제 464달러. 요런 이제 비싼 종목이 주가 등락이 이제 많이 일어나면은 지수 영향에 이제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비싼 종목이 이제 올라가면 확실히 이제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 인텔 같은 거는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요. 이게 다우 종목 중에서 최고로 이제 싼 주식인데요. 인텔이 2.5% 올라도 이런 거 지수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다우 지수에 영향이 거의 없다. 주가가 하여튼 비싼 종목이 지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종목별 등락으로 보면 다우 30은 이제 19대 11로 그래도 이제 상승이 좀 우세를 했고, 모처럼 이제 나스닥 100도 69대 30으로 상승 종목이 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도 124대 63으로 한 2배 정도 상승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날도 이제 10년 물국채는 또 하락을 이어가고 이제 3일 연속 지금 하락 중에 있고요. 업종별 등락을 보면은 반도체는 이날은 좀 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0.08%밖에 못 올랐는데, 자동차가 이날도 많이 올랐고, 바이오 헬스 이쪽도 올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라이릴리, 뭐 노보 노디스크, 뭐 그런 등등 그런 이제 바이오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오른 게 인터넷, 유통, 소프트웨어, 뭐 이런 이제 기술주, 뭐 리테일 중에서는 뭐 아마존 같은 그런 주식도 많이 올랐고, 월마트도 이제 사상 최고가거든요. 월마트 뭐 이런 등등 그런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분위기는 좋았다. 근데 여전히 하여튼 부담스러운 거는 저 중소형주가 여전히 좀 부진하다는 거. 그거는 하여튼 시장의 위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뭐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가 자꾸 이제 쌓이는 거죠. 이게 누적이 되고 있는 중인데, 다음 주에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도 아마 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물론 꼭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날도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부진한 걸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그게 이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됐다. 뭐 일단 이제 시장의 추세 강도는 여전히 좀 괜찮다. 지난달 말에 한번 이게 충격적인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딛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시장은 상승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이제 추세 방향을 볼 때는 요 나의 스프레드를 꼭 활용을 하셔라.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수 선물 매매도 활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나의 스프레드를 요거 이제 차트로 이렇게 그려갖고 보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양전환이 딱 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양전환 했다가 다시 또 음전환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또 유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뭐 이날은 딱 양전환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음전환이 안 일어났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의 추세는 아직은 견고하게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제 즐기시면 되고요. 언젠가는 이제 뭐 하락 전환이 되겠지만은 그건 뭐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요. 지금 미리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여름 되고 뭐 계속 에어컨을 틀고 하다 보니까 감기 자꾸 콧물이 나오고 그래갖고 아주 뭐 지금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 한데요. 일단 여름에 또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요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